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이며, 뭐 이러한 내용들과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바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부터는요, 뭐 2장, 3장, 4장, 5장 정도쯤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떠한 프로그래밍이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 장, 2장이라고 하면 이게 독립적인 장이 아니고요. 이제 2장이 누적이 돼서 3장이 되고 3장이 누적이 돼서 또 4장이 되고 이런 형태로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뭐 한 장 한 장 독립적인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장은 변수라는 장입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대학교 4학년 컴공과 졸업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변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변하는 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 틀린 답이다 라고는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왜 변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지를 해야 되고 거기 학생들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 변수라는 장부터 이제 메모리 구조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이게 변하는 값인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장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변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수는 변하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기억 공간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값이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메모리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그죠? 메모리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이게 램이라고 봅시다. 램. 그래서 램은 우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뭐 응용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그리고 저 파워포인트나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이 램에 다 그 내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튼 그거는 그만 각설하고요. 보면 이 메모리 공간을 크게 자바를 배우기 위해서는 세 공간만 우리가 딱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바의 위에 있는 공간은 스태틱 영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많이 나올 텐데요. 스태틱 영역은 정적 영역이고 그리고 전역 변수 개념들의 이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뒤에 가서 계속 수차례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바로 스택이라는 영역입니다. 스택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예전부터 배워졌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입 선출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스택 메모리 공간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한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메모리 영역인 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자꾸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박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int a는 10이다, 19다,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된다면 이 메모리 공간에서 도대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자, 이 int라는 놈은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타입. 그래서 얘는 4바이트를 들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리고 얘는 변수명이라고 칭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대입 연산자는 유일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입이 되는 놈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세미콜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컴파일러는 이걸 바이트 코드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문장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문장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한 문장만 딱 해석했을 때 일단 메모리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택인데요.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 상이하고 다른 각각의 램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와 저와 PC와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메모리 영역, 스택이라는 영역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생기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얘는 4바이트를 지닌다고 했기 때문에 4바이트를 스택에서 먹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죠. 자리를 잡고 그리고 별칭이 변수명이 A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라는 이 별칭을 지니게 되고 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실행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다시 A에다가 20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변수명은 동일해요. 그렇죠? 변수명한테 가요. 그리고 나서 얘가 20에 A라는 공간에 10을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덮어 써줍니다. 20으로. 그죠? 20으로 덮어 써줘요. 그러면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변하는 수가 맞아요. 그죠? 변하는 수가 맞고 그리고 또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 공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 취업을 하시든 할 때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배열까지 그리고 클래스까지 나가게 될 텐데요. 그때도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많이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부분을 차근차근 여러분들 공책에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컴퓨터 구조론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이 당연히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수가 되고 아울러 뭡니까? 메모리 공간에는 이렇게 4바이트를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변수의 정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A라는 변수는 오로지 몇 개의 값을 지닐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 개의 값을 유일하게 한 개만 지닐 수 있어요. 복수개의 값은 변수는 절대 지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변수는 오로지 하나의 값만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근데 오로지 하나의 값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제가 강의 이전에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 메모리 공간이 오로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명도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되어지는 값은 계속 덮어 써지고 덮어 써져서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리고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오류 부분을 많이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변수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int라고 했던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변수의 타입인데요. 변수의 타입은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흔히 읽습니다.
칭을 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는 참 기본형과 참조형으로 많이 나누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형만 한번 살펴보죠. 기본형은 딱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 여기서 값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value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IT 전문적인 용어로는 데이터라고 칭을 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는 어떻게 저장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값에는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숫자에는 또 정수와 실수가 있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논리값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C 언어에는 논리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 거짓이고요, 0 아닌 다른 수, 대표적인 수가 1이 되겠죠. 1이 되면 얘는 true로 인식을 합니다. C 언어를 배우셨던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값을 지닐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자바에서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A, B, C, 가나다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자죠. 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캐릭터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는 2바이트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ch라는 변수를 해서 여기다가 자 코테이션, 그냥 헛다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A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구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메모리 구조를 딱 그리면 이걸 그냥 스택이라고만 보죠. 힙은 빼고요. 이게 스택이라고 바라봤을 때, 자 2바이트만큼 어떤 메모리 영역에 자 ch라는 변수명을 지녔고 2바이트를 지녔어요. 그리고 난 후 여기에는 값이 a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 a라는 값은 ASCII 코드라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 의결을 하게 되면 얘는 65라는 값을 지니게 돼요. 나중에 int형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캐릭터가 2바이트지만 C 언어에서는 1바이트지만 저 자바에서는 2바이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국적 언어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있어요. 유니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ASCII 코드와 유니코드를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네이버 서칭해 보시면 자 ASCII 코드 표가 쫙 나옵니다. 그걸 하나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본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붙여 두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강의자도 그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로 나누죠. 그래서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걸 의미하고 실수는 소수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정수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런 식으로 4가지 타입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각각 아까 문자는 제가 2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캐릭터는 얘는 1바이트고요, 얘는 2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입니다. 얘는 8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역시 플로트와 더블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 플로트는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제가 이런 바이트 수를 얘기하는 것은 뒤에 표에도 나오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바이트 범위를 알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가 라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쇼트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어도 됐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얘는 C 언어와의 호환을 위해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자바는 이식성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와의 호환을 위해서 쇼트가 그냥 등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수가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수 이렇게 10으로 딱 그냥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 4개 중에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가질까요? 네, 맞습니다.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정수값의 데이터 타입의 디폴트 타입이라고 흔히 칭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트나 쇼트는 우리가 1바이트고 2바이트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하드웨어 좋은 시장에서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알고 계셔야죠. 뒷장에서 제가 그 원리는 설명드릴 거고요. 하여튼 정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줬을 때 디폴트 값으로 인테저, 즉 인트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롱 값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롱 값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L을 붙이든 아니면 대문자 L을 이렇게 적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명시를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이걸 우리가 흔히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미사라고 합니다. 전미사는 끝미자를 써서 마지막에 붙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디폴트 타입이니까 뒤에 i가 이렇게 붙지 않죠. 그냥 인식을 해버리죠. 컴파일러가. 그런데 롱 타입은 이렇게 L로 소문자 L이든 대문자 L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얘가 컴파일러가 비로소 얘는 롱 타입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이 실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1이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죠. 1.1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뒤에 아무런 전미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폴트 타입이 더블이 됩니다. 실수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플로트로 내가 나타내고 싶다. 그럼 맞습니다. 여기에 뒤에 F, 소문자 F나 대문자 F를 반드시 전미사를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수의 디폴트형이 더블이고 정수의 디폴트형이 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타입은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건문을 뒤에 배우시게 될 텐데요. if나 스위치 그리고 반복문에서도 무한루프를 돌 때 이런 등등의 조건을 줄 때 우리가 true와 false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되던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분기를 이런 식으로 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문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값만 저장할 수 있는 값, 실제적인 값입니다. 그죠? 10, true, 그리고 10.1 이런 같은 실제적인 값이에요. 값을 저장하는 타입을 우리는 기본형 타입, 영어로 하면 primitive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위에 8개의 타입을 기본형 변수 primitive variable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냥 한글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 중에 OCJP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인정을 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국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문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의 타입에는 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기본형 변수는 이미 앞에 8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참조형 변수가 있는데요. 이 참조형 변수를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기본형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값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true나 false, 그리고 가나다라 1, 2, 3, 가나다라 A, B, C, D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정수형 타입입니다. 그죠? 기본형은 int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플로트, 더블은 실수형이죠. 기본형은 디폴트는 더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형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참조형 변수는 reference type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8개, 기본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무조건 참조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고 다른 타입이구나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아 일단 무조건 기본형이 아니라 참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참조형 변수는 도대체 뭘 하는 놈인가? 예, 혹시 C 언어를 배우셨다면 C 언어의 포인터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덧붙일게요. 자,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게 바로 이 참조형 변수인데요. 이 주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뭐예요? 집에 다 주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뭐 우편부들이 배달도 하고 이제 뭐 배달도 되고 뭐 음식을 시켰을 때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쓰게 될 스트링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를 저장하는 거는 기본형 변수 중에 캐릭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new 해서 string 해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자바라고 내가 쳤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내가 한 줄을 만들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메모리상에. 자, 메모리 영역은 다시 한 번 더 그려서 그리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타입이 기본형 타입이 아닙니다. 그죠?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참조형 변수는. 뭐 어떤 여기에 타입이 오더라도 무조건 기본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오면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스택이에요. 4바이트만큼 이렇게 잡혀요. 이게 str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new라는 이거는 연산자인데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드러나 보시죠. 자, new라는 놈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new라는 연산자가 오게 되면요. 여기에 10에다가 10이죠. 그죠? 사용자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 스트링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10에다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기본값으로 자바라는 글자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여러분들도 집에 번지가 있듯이 이 메모리에도 번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번지가 여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메모리 번지를 나타낼 때는 통상 0하고 X 해서 16진수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어떠한 이거는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와의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부터 16진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10진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A, 12A잖아요. 그죠? A, B, C, D, E, F, F까지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0X,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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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FF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주소 값으로 지니게 되는 범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기에 번지가 0x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 100번지라는 주소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형태가 바로 참조형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이 참조 변수는 주소를 오로지 주소만 저장을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게 바로 C 언어의 포인터죠. 포인터의 개념이, 그래 혹자들은 포인터 개념이,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이 사라졌다고 다 해서 이제 자바 언어가 탄생했다라고는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 에스크립터라는 이 포인터 연산자만 안 붙었을 뿐이지 이 참조 변수가 똑같은 포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참조형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F 4비트고 주소를 나타낼 때 16진수를 표기하는 것이 관례다 라고 말씀드렸고 F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48에 32가 돼서 4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4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8바이트가 지금 분명히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왜 굳이 4바이트를 아직까지 한정 짓느냐. 이 객체의 주소, 아니 어떠한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타입이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OS라든지 그리고 그 해당 프로그램 언어의 컴파일러라든지 뭐 그리고 하드웨어의 뭐 운영 체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포인터의 즉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컴파일러가 4바이트 정도의 수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4바이트로 딱 정해져 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고 프로그래머로 좀 크시게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8바이트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는 지금 기본형 변수와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자, 일단 요 기본형 변수와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을 하실 줄 아시고, 또한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요,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5번, 5번 봐도 이해가 안 되면 10번, 또 안 되면 20번 이렇게 보십시오. 반복을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어딜 가더라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베이스적인 기초적인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까지 일단 제가 이론 강의를 끊고요. 그 다음에 예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